안녕하세요. 포용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긴축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 인하를 했죠. 그러자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이제 긴축 정책을 끝내고 긴축 완화로 돌아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2021년 아마 10월부터 했을 거예요. 그 이후 올해 6월까지 그 통화량을 보면, 특히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이 이제 본원 통화죠. 물론 그게 지준율도 한 40% 있는데, 근데 본원 통화를 보면 증가했어요. 근데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그 이후에 본원통화 많이 줄었거든요. 그 당시에 6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2년 3월경에 3월 말입니다. 지금 5조 한 7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약 2년 동안 미국은 긴축을 했어요. 금리도 올리고 본원통화도 줄고. 근데 한국은 긴축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만 긴축했다고 하는데 통계를 보면 긴축 안 했어요. 2021년 10월부터 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은 본원 통화를 보면 많이 늘었거든요. 2021년 말에 249조 원에서 지금 285조 원이니까 약 한 36조 원 증가했으니까 많이 증가한 거예요. 광해의 통화는 그보다 훨씬 더 증가했어요. 2021년 말에 3,614조 원에서 지금 4,000조 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400조 원이나 증가했죠. 불과 2년 반 만에. 3년도 아니죠. 그리고 본원 통화 대비 광의 통화로 보면 우리는 14.5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작아도 그 시중은행이 신용 창출한 통화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 활동은 강의 통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14.5배가 그 경량한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2배가 안 되거든요. 미국도 4배가 안 돼요, 이 비율이. 근데 한국은행은 금리밖에 인상한 게 없는데 금리를 조금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의 통화는 엄청 증가한 거예요. 그걸 두고 과연 긴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학자들은 금리만 보고 긴축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긴축이라고 하면 금리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통화량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도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더 작게 인상을 하면, 한국도 10%가량 올랐거든요, 물가가. 그러면 금리 조금 올렸단 말이죠. 과연 금리도 긴축이라고 할 수 없고 통화량은 아예 긴축이라는 얘기도 안 되고요. 보는 통화도 마찬가지고 시중은행이 창출한 광의 통화를 보면 보는 통화를 빼버리면 돼요. 광의 통화에서. 그럼 시중은행이 창출한 통화고 그 중에서 일부는 지준에 또 들어가가 있겠죠. 여하튼 한국은 긴축을 한 바가 없다. 근데 학자들만 긴축했다고 한다. 근데 미국은 본원 통화도 줄고 기준금리도 올렸어요. 그리고 강의 통화도 조금은 줄었어요. 특히 미국 밖에서 줄었어요. 여하튼 미국과 한국은 과연 긴축 정책이 정의에 비춰 볼 때 한국은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경제는 한국은 많이 어려워요. 재미나지, 그죠? 한국은 긴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2년 동안 10% 올랐거든요. 2021년 대비. 그런데
미국은 물가도 올랐지만 금리가 올랐고 한국도 금리는 올랐는데 조금 올랐, 둘 다 조금 올랐는데 본원 통화와 강의 통화는 미국은 조금 줄었단 말이죠. 예? 특히 미국 달러는 미국 밖에서 많이 통용되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 대출은 일어나요. 거기도 미국계 은행들이 뭐 지점 형태로 나가 있으니까 세계 각국에. 근데 미국은 긴축을 좀 한 것 같은데 한국은 긴축을 한 흔적이 안 나와요. 물가 감안하면 금리 올린 것도 아니야. 금리 내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긴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GDP는 달러 표시로 하면 2년 반 동안에 6.8% 감소를 했어요. 환율이 이제 많이 올랐죠. 2021년만 하더라도 말에 거의 뭐 1,140원대 평균으로 하면 1년 평균으로 하면 1,140원밖에 안 돼요. 1년 평균을 하면 환율이. 근데 2024년에는 평균하면 1,350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환율이 18%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나는 거죠. 한국은. 긴축을 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뭐 환율도 많이 올라버리고 학자들 얘기로 하면 돈을 많이 뿌린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란 거야. 우리 경제학자들 그 논리로 가지고 얘기하면 또 경제학 교과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통화량이 많이 늘은 거예요. 한국은 2021년 대비.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냐? 뭐 물론 보유한용울연구소는 통화량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최근에 그 관련 통계를 보면 언론 지상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자영업자 뭐 100개 중에 77개, 8개는 월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도 미국보다 낮잖아요. 미국 10년물 금리보다도 그 지금 뭐 4%로 가더라도 미국 10년물, 한국은 3%가 안 된단 말이죠. 3년채가 그것도. 그러니까 1%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량은 더 늘었고 미국은 줄었는데. 근데 이걸 두고 이제 긴축을 이제 끝내고 긴축 완화의 시작이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하하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올라버렸어요. 6.5% 돌파해 버렸어.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혜 방송 그걸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천혜가 그때 금리 인하 왜 했냐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신에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하튼 금리 인하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금리 인하한 이후에 뭐 시장금리 많이 올라버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올랐어요. 그리고 환율도 올라버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너무 크면 국내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 미국으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했던 거예요. 이번에 0.25% 인하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오른다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환율 오를 걸 알고 했느냐, 아니면 환율 상승 유도를 했느냐, 그런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죠. 왜냐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환율 올라가면 또 수입 물가 오르고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 별로 없다라는 것이 논리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무렵에 미국의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0.25% 인하할 때. 그러면 이게 금리 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장 금리는. 그래서 환율이 올랐냐?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행 총재 여태까지 하시는 그 주장하고 좀 안 맞아요. 예? 뭐 포용환율 연구소는 금리 인하한다고 뭐 환율이 그 벌어지고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금리는 그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환율에 영향을 줄 영향은 없어요. 미국도 내리네. 한 5%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환율 영향 요소 중에 기준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보면 그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조금 그 핵심 요지는 그래요. 금리 인하 왜 했느냐라는 방송을 하려고 보고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방송은 안 했는데, 과연 한국이 지난 2년 이상 긴축을 했냐? 근데 통계를 보면 긴축한 게 없다. 근데 미국은 긴축을 했더라. 통화량을 보니까.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올랐나? 그러면요, 우리 경제학자들 얘기를 빌리면 그렇다는 거죠. 미국은 긴축했으니 달러 강세. 한국은 긴축 사실상 통화량을 보면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용환율연구소는 환율 결정 원리에 화폐 수량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여하튼 최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인하했는데 시장금리는 미국이 오르니까 우리도 같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히려 오르더라.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는 모르겠다. 여하튼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는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금리를 깊이 아까 검토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방송 내용은 우리는 긴축을 한 바가 없다. 그런데 긴축 완화를 하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예? 또 미국의 시장금리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앞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기준금리는 0.5% 인하했는데 시장금리는 10년 매월 기준으로 0.67%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면, 물론 기준금리 결정원리하고 시장금리 결정원리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총재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준 의장요. 혹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려고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와 닿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한국은행 총재 금리 인하할 때 기자회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하도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금리 왜 했냐라는 그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주제, 한국 언제 긴축 정책 하기는 했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